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풀다 말았던 백준 문제, 저번에 while까지 풀었었는데 이번에 1차원 배열, 함수, 문자열까지 자바스크립트로 풀고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설명하는 것보다 입력을 만드는 게 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기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언급 드리는 수준이니까 입력 받는 걸 많이 참고하시고 문제 푸는 더 자세한 방법은 구글에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08번 입력은 먼저 다른 거 하나 복사해 온 다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력이 이 배열의 개수고 두 번째 해당하는 배열이 여러 개 들어오는 구조니까 그거에 맞게 입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열 길이는 이 받아온 거의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아이템은 배열의 두 번째 원소를 공백으로 스플릿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문제는 읽어보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면 되네요. 이런 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해야 되면은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로직이니까 잘 연습을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 메소드를 사용해서 바로 최대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이 문제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포문을 돌면서 값을 찾는 게 적합합니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초기 값을 100만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1로 초기화를 해주고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최소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서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꺼냅니다. 그리고 그 꺼낸 게 지금 최소값보다 크다면 최소값보다 작다면 지금 최소값은 현재 꺼낸 아이템일 거고 만약에 최대값보다 지금 아이템이 더 크다면 최대값이 아이템이겠죠.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맞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최대값 문제인데 2562번 문제. 이거는 입력이 그냥 줄바꿈으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것만 아니군요. 그냥 9개의 숫자가 오고 9개의 숫자가 쭉 나열이 되니까 이거는 스플릿을 한 걸 그대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풋인데 지금 다 문자열로 돼 있을 거니까 일단 숫자로 바꿔주고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네, 맞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과 그때 그 수의 인덱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냥 코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맥스만 구하면 되고 이거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만 돼도 충분히 잘 동작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9개라고 했으니까 9번까지만 돌면 될 것 같고 최대값을 구했을 때 원래 이렇게 하면 최대값을 그냥 구하고 끝나는 건데 최대값일 때 인덱스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최대값의 인덱스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때 i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처음에 최대값을 출력하고 두 번째 그 인덱스를 출력하는데 인덱스가 여기 8번째 줄 85가 8번째 수라고 했는데 이건 첫 번째 거를 첫 번째 수라고 봤을 때죠. 근데 배열은 첫 번째 거를 0번째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1 더해주면 됩니다. 답이 맞는 것 같으니까 제출해 보겠습니다. 다음 숫자의 개수 세 숫자를 곱해서 그게 몇 개씩 나왔는지 체크하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입력은 이거랑 똑같이 스플릿해서 줄바꿈으로 스플릿해서 그걸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입력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풋 넣고 네,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3개의 숫자를 다 곱해야겠죠. 그래서 배열 3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개가 아니라 항상 개수가 바뀌는 그런 문제라면은 뭐 리듀스를 써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초보자분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곱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자릿수를 꺼내야 되는데 각 자릿수를 꺼낼 때는 자바스크립트가 좋은 기능을 제공해 주니까 그걸 활용해 봅시다. 지금 숫자로 돼 있는데요. 이 숫자는 곱한 값이 그거를 문자로 먼저 바꿔줍니다.
문자로 바뀌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포문을 돌면서 이 각 자릿수를 하나씩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꺼낼 수가 있는데 이 꺼낸 거를 이용해서 지금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몇 개 나왔는지를 세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시어너스럽게 위에 그 개수를 저장하고 있을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배열 원소는 10개짜리고 0부터 9까지여야 되니까 처음에 값을 0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인덱스를 여기는 지금 문자 상태잖아요. 문자열 0이라는 문자, 1이라는 문자, 그런 0에서 9 사이에 문자가 들어올 건데 이거를 이 배열의 인덱스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나고차라는 거는 이제 0에서 9 사이에 숫자가 들어오게 될 거고, 요게 그래서 어떻게 셀 거냐면은 그 answer라는 배열에 전부 다 0이 차 있는데 이 인덱스를 넣어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 있다는 거니까 이걸 1 증가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answer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요걸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 1703730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 자리씩 쭉 돌면서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1이 한 번 나왔을 때 그 배열에 0번, 1번 인덱스 1 증가시키고 7이 나왔으니까 0, 1, 2, 3, 4, 5, 6, 7 한번 증가시키고 0이 나왔을 때 0, 이거 1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나도 넘버가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1, 2, 3, 4, 5, 6, 7, 8, 9, 10 숫자가 아닌 게 하나 들어왔나봐요. 요거 이 배열이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strnom에 length를 넣어줘야겠죠. 좋습니다. 잘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 출력 형식이 각 배열의 원소를 줄바꿈을 하나씩 해야 되죠. 그래서 이 answer를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맞았고 맞았네요. 나머지
이것도 입력이 똑같은 형태니까 이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문제 번호가 3052번. (4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는지 체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일단 입력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각 원소를 42로 나눠서 서로 다른 나머지가 몇 개 있는지 출력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로직을 활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어떤 숫자를 42로 나누면 0에서 41까지 숫자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42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을 만들고 똑같이 0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거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서 똑같이 인덱스로 만들 건데, 요거를 나머지를 4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겠죠. 그게 지금 현재 캐릭터가 될 건데, 요거를 똑같이 엔서에다가 넣는 겁니다. 똑같이 넣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등장했던 숫자가 있다면 요 배열의 원소 해당하는 그 인덱스는 0이 아닐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얘가 1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냐고 하면은 그 0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거고, 1 이상이면은 한 번 이상 등장했던 거니까 그냥 0이 아닌 걸 다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서 배열을 쭉 돌면서 S가 0이 아니면 세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몇 개인지. 세 개 하고 나오는데, 이거 입력값을 안 바꿨네요. 10개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 이거 맞는 거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해보고 안전하게. 6개 맞네요. 네, 정답인 것 같으니까 제출해 보겠습니다. 다음 OX 퀴즈. 이거는 일단 입력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입력이 첫 번째는 숫자고 나머지는 그 OX 그 문자열의 나열이니까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을 먼저 저장하고, 자, 먼저 첫 번째 배열의 길이는 첫 번째 값을 숫자로 바꿔준 거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죠. 이거는
슬라이스라는 걸 써서 맨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하고 넣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확신이 안 드네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팔, 9, 5, 8. 아, 잘 들어오네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스 메소드를 쓰면은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건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원소가 0이니까 그거 빼고 1부터 잘라서 쓰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길이와 아이템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OX 한번 해봅시다. 이게 5가 연속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포문을 돌아야 되고, 딱 봐도 일단 OX 저거 배열이니까 포문을 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받아온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야 되니까 당연히 포문을 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템이라고 하지 말고 OX 리스트라고 하고, 이 OX 리스트가 이거니까 또 포문을 돌아야겠죠? 자, 이제 포문을 하나씩 돕니다. 그럼 일단 원소 하나를 꺼내는 걸, 꺼낸 원소 이름을 O or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O or X를 꺼내서 얘가 만약에 5면은 일단 점수가 1인데 만약에 5가 연속으로 한 번 더 등장했던 거면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5가 몇 번 연속으로 등장했는지, 몇 번 등장했는지 체크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의 개수를 센다는 의미로 OCN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 or X가 5가 나왔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될까요? 이걸 일단 정답을 더해줄, 점수를 더해줄 스코어라고 하겠습니다. 점수를 누적해줄 변수도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 5가 나왔으면은 스코어에다가 1을 더해주는 게 맞는데, 꼭 1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연속된 게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5가 하나 등장했으면 OCNT를 하나 증가시키고, 스코어는 5가 연속된 개수만큼 증가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O or X에서 X가 나왔다면은 요 Else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OCNT를 0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잘 나올 것 같고요. 출력해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 OCNT가 5가 몇 번 연속했는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처음에 0인데 처음에 5가 등장하면 0에서 1로 바꿔주고 1 증가시키고, 그걸 더하니까 첫 번째 5일 때는 1이 증가했을 겁니다. 두 번째 5가 등장하면은 얘가 1인 상태에서 이걸 실행하니까 2가 되고, 그럼 얘가 2를 더해주고 이렇게 동작하다가 만약에 X가 나오면 OCNT를 0으로 바꿔주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 점수는 0점이 더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뭔가 잘못했나 보네요. 요걸 i라고 해서 무한 루프가 돌았습니다. 제2로 바꿔줄게요.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출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 틀렸네요. 3052번. 뭔가 고려 안 한 게 있을까요? 이거를 아이템 랭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항상 10개니까 10개로 해주겠습니다. 정답이고, 네, 그게 문제네요. 요거 입력받은 걸 그대로 배열 메소드의 랭스를 쓰게 되면은 그 입력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엔터가 하나 포함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그 요걸로 나눴을 때 마지막에 빈 공백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가 이상하게 잡혀서 저렇게 틀렸습니다가 나오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길이 정보가 있으면 제공되는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평균은 넘겠지. 이거는 제가 아마 만들어 둔 것 같네요. 아닌가? 아마 저번에 만들었을 건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거는 입력이 복잡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일단 또 맨 처음 거는 그냥 요 전체 배열의 길이니까 첫 번째 걸 숫자로 바꾼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객체 형태로 이거는 배열로 넣어주고 얘는 그 배열의 길이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포문이 여기 1부터 여기 인풋 어레이 개수 값만큼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어레이에다가 넣어줄 건데 뭘 넣어줄 거냐면 먼저 공백으로 구분을 하면은 이 입력 값이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첫 번째 n은 어레이의 첫 번째 건데 숫자로 바꿔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레이인데
얘는 지금 받은 거에서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아까 썼던 슬라이스로 1 해서 이렇게 만든 배열을 다 숫자로 만들어 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걸 C라고 하고, C라고 한 이유는 문제에서 C라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왔는지 출력을 해볼게요. 네, 잘 들어오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각각 해줘야 되는 게 평균을 넘는 학생의 비율을 출력하면 되네요. 먼저 인풋 어레이에서 하나씩 꺼내줘야 되니까 포문을 돌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요게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포문을 한 번 더 돌아서 일단 맨 처음에 이거를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다 더한 다음에 이 5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다 더하게 되면 에버리지에 총합이 들어갈 거고, 이거를 그 길이로 나눠주면 얘가 평균이 되겠죠. 이제 평균을 구했고, 다음 폼을 한 번 더 돌면서 이 평균보다 넘는 애가 몇 명인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포문을 돌고 평균보다 넘는 애가 몇 명인지 그런 학생을 세야겠죠. 자, 세는 거요. 만약에 평균보다 넘어야 되니까 같다를 쓰면 안 되겠죠. 크다 하면 평균보다 평균을 넘는다는 거니까 세주고, 아니면 안 세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 몇 명이나 평균을 넘는지가 나왔고, 그것의 비율을 구하면 되니까 정답은 그 몇 명인지의 총 학생 수를 나눠서 구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그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뒤에 퍼센트도 붙여주고 이걸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건 소수 세 번째 줄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아마 toFixe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 3이라고 하면은 소수 세 번째 줄까지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해야 될 거를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평균 구하고 학생 세고 그거 학생의 비율 구한 다음에 바꿔주고. 뭔가 할 게 많아서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맞았네요.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1차원 배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풀 줄 모르면 아무 코딩 테스트도 통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값, 최소값 뭐 여기 나오는 그냥 다 중요한 문제니까 100% 이해할 때까지 푸셔야 됩니다. 다음 함수. 셀프 넘버 풀어보겠습니다. 셀프 넘버는 입력이 없다고 하네요.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입력이 없으니까 그냥 지우고 또 지우겠습니다. 문제가 만보다 작은 셀프 넘버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출력하면 되겠죠. 일단 셀프 넘버를 구해봅시다. 이거는 지금 함수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유가 제귀를 쓰라고 그런 것 같거든요. 꼭 제귀를 안 써도 되지만 한번 제귀를 써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게 이 함수를 먼저 봅시다. 일단 입력된 숫자를 이렇게 그 숫자 그대로랑 각 자릿수를 더해서 숫자로 만드는 그런 함수네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함수 이름 d니까 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는 숫자를 받아서 숫자에다가 숫자의 각 자릿수를 더한 걸 또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릿수를 더하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다른 것에서도 썼다시피 각 자릿수를 더할 때는 각 자릿수를 뭐라고 하지? 변수 이름을 그냥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할 때는 쓰는 좋은 방법이 숫자를 이렇게 문자열로 바꾸면 문자열을 포문을 돌면서 각 자릿수를 쉽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썸에다가 각 자릿수를 하나씩 꺼내서 이걸 숫자로 바꾼 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썸을 더한 걸 리턴해주면 여기 d를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d는 구했고 여기서 이거 제기로 푸는 게 아니네요. 그냥 1부터 만까지 쭉 해보면서 얘가 셀프 넘버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셀프 넘버면 출력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셀프 넘버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숫자는 절대로 셀프 넘버일 수가 없겠죠.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함수를 넣은 값의 생성자가 n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든 값은 무조건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생성자가 없는 숫자가 셀프 넘버라서 이 어떤 숫자든 넣었던 값은 셀프 넘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터 만까지 저 뒤에다가 쭉 넣어보면서 그 만들어진 값은 셀프 넘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1 0 0 0까지 0 0 0 사이에 셀프 넘버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1부터 1 0 0 0 사이에 셀프 넘버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1부터 1 0 0 0까지 사이에 셀프 넘버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1부터 1 0 0 사이에 셀프 넘버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한 값은 d에다가 이렇게 넣은 값이 그 다음 d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여기 나오는 이 answer는 생성자일 수가 없어요. 셀프 넘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부터 만까지 쭉 d를 통해서 생성을 해서 만든 값을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값들은 다 셀프 넘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또 비슷한 방법으로 1부터 만까지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 있는지를 체크할 때 아까 썼었죠. 그런 거랑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등장했으면 1 증가시켜서, 얘가 이 어레이에 숫자가 0이면 여기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건 셀프 넘버고, 1 이상이면은 걔는 셀프 넘버가 아니에요. 그런 로직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nswer가 만을 넘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죠? 반대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줍시다. 왜냐면 만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만보다 클 때는 아무 일도 안 해줘도 됩니다. 안 구해도 되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해줬다면 여기 answer에 만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서 참조할 수 없는 걸 참조하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answer에는 셀프 넘버가 아닌 것들이 숫자 1 이상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포문을 돌면서 이게 0이면 셀프 넘버니까 출력을 해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끝에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제출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수는 각 자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한수라고 하네요. 일단 입력은 간단하니까 바로 만들고 시작해 봅시다. 입력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어, 1부터 110까지 쭉 돌면서 한수가 몇 개인지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 한수를 찾는 로직, 한수인지 아닌지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걸 f라고 하겠습니다. f는 숫자 입력을 받아서 얘가 한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함수입니다. 한수인지 체크하려면 일단 각자리수가 등차 수열인지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각자리수를 또 꺼내야 되니까 아까 계속 쓰고 있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숫자로 바꿔주면 좋겠네. 이렇게 하나씩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각자리 수를, 여기 들어온 숫자의 각자리 수를. 만약에 124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얘는 한 수가 아니겠죠. 왜냐면 1에서 2까지는 1 증가했는데 2에서 4까지 2가 증가했으니까 등차가 아니죠. 등차가 되려면 얘가 3이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등차가 되려면 일단 요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의 차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원소들이 쭉 그 차만큼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면은 그건 한수고, 한 번이라도 아닌 게 나오면 한수가 아닐 겁니다. 그런 로직을 사용해서 이거는 먼저 좀 예외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일단 길이가 만약에 한 자릿수면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되나? 이거는 조건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길이가 1이면 한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길이가 2면은 무조건 한수죠. 다음 체크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등차하고 길이가 3개부터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한수기 때문에 리턴 true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3개일 때부터가 문제니까 이때는 먼저 그 등차를 구해야겠죠. 차이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거의 첫 번째 거에 이 첫 두 자릿수를 뺀 걸 차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원소 시작하는 거는 1부터 시작을 해서 2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before num은 뭐냐면 이제 계속 이전 값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새로 나온 값과 이전 값을 빼서 그게 요 차와 같은지를 계속 비교해야 되니까 요 이전 값이라는 걸 했고, 이전 값은 일단 요거 두 번째 숫자부터 요거 세 번째 숫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 값인 두 번째 숫자를 넣어줘서 요걸 차를 구하면서 등차인지 체크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차이랑 같지 않으면 실패한 거죠. 근데 만약에 같다면 이제 다음 걸 해야 되니까 before num은 현재 지금 체크한 요 숫자를 지금 체크했던 걸 넣어줘서 얘가 before num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문을 돌았는데 펄스가 안 떴다.
그러면 true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로 아마 함수를 구하는 로직은 만든 것 같고, 이제 함수가 몇 개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인지 세봅시다. 자, 1부터 n까지 돌면서 만약에 함수이면 증가시키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하면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210을 넣어 볼게요.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해보겠습니다. 한번만 해보고. 잘 나오네요. 이건 꼭 분류가 함수여서 이렇게 꼭 함수로 나눴던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시면서 나눌 수 있는 로직은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시면 나중에 디버깅 할 때나, 좀 특히 디버깅 할 때, 코딩 테스트 칠 때 에러를 찾기가 훨씬 편하고 코드 읽기도 좋으니까 함수로 나누는 것도 미리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난다면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